네, 오늘 슬관절, 제 근고육계 슬관절 강의하는 날이고요. 오늘 첫 강의로, 네, 이제 초음파, 이제 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3주에 걸쳐서, 네, 초음파를 좀 자세히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슬관절 초음파를 이제 3주에 걸쳐서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좀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이제, 아니, 근고육계 슬관절 강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포인트는 프레드가 찾는지, 그 다음에 연구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내측부는 어떤지, 외측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무릎 전방부는 좀 어떤지,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네, 좀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요 이제 1하고 2 부분이고요. 네, 이제 물이 찾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연고를 좀 보는 거, 특히 이제 대퇴연고를 보는 거를 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찼는지를 보는 거를 먼저 하는데요. 항상 모든 관절마다 맨 먼저 봐야 될 게 물이 찼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 물이 찼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물이 찼을 때 특징 가동 범위 제한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실관절 같은 경우에는 물이 관절에 물이 찰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굴곡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전도 완전히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굴곡이 잘 안 되고 완전히 신전할 때 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좀 관절에 물이 찰 경우에 예, 특징 발효 제한, 굴곡 제한과 신전 제한이 생긴다. 예, 그래서 특히 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네, 이제 슬관절 안에 물이 찼는지를 직접 보면 좋지만 보기가 어려워요. 예, 보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세계 상랑을 통해서 예, 슬관절에 물이 차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슬개상란과 슬관절은 독립된 부분이죠. 그러나 생후 6개월이 될 때 슬개상랑하고 관절강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주름이 이제 추벽이 돼요. 추벽.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뭐 추벽 증후군 얘기를 좀 들었을 텐데 추벽이 뭐냐? 그렇죠. 그 이제 세계상랑하고 이제 관절경 사이에 이렇게 주름들을 추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추벽증후군, 그 폴더, 그 주름에 염증이 생겨서 추벽증후군이 좀 생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슬관절은 이제 슬개상랑을 통해서 프로이드가 찾는지를 좀 보고요. 특히 이제 뭐 슬개상랑에 뭐 활액막이 좀 비유가 된다. 이런 거는 또 이 만성화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슬개상랑에 물이 차 있는데 슬개상랑 활액막이 비우돼 있다. 만성화를 뜻하고요.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에서 물이 찰 경우는 활동성이 강함을 또 시사합니다. 그다음에 베이컨 낭종이 있어요. 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베이컨 낭종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얘기를 할 건데 베이컨 낭종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슬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요 위에, 이제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세계상랑입니다. 이게 이제 안테리어고, 이게 포스테리어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세계상랑이고요. 요 뒷부분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베이컨 낭종인데, 베이컨 낭종은 보통 사람 없습니다. 비복근과 방건양근 사이에 이 저명랑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슬관절에 뭐,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마투스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에서 물이 막 차면 어떻게 되냐? 일 방향으로 소통이 되면서 베이컨 왕성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가 났을 때 지하에 물이 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자고요. 어, 왜냐면 이제 수관절이 뭐 물이 차 있고 수관절이 안 좋은 사람 중에서도 베이컨 왕정 없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홍수라고 생각하시면 홍수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쵸. 지하실에 물이 차진 않죠. 그쵸. 홍수가 났다고 했을 때 무조건 지하실에 물이 차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 1층에 벽이 탁탁 해가지고 지하에 물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관절에 막 관절이 안 좋고 물이 많이 찬 사람도 베이컨 왕정 없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좀 수관절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베이컨 왕정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홍수 때 지하에 물이 찼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홍수에, 홍수가 이제 끝나고 물이 싹 빠졌습니다. 그럼 지하실에 물이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예. 이거 베이컨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물이 막 찼어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소통이 돼서 베이컨 항정에 물이 빡 찼습니다. 요거는 물이 싹 빠졌어. 뭐, 치료를 했든 아니면 활동을 좀 줄였든 간에 물이 빠졌어. 근데 여기 있는 물은 안 빠져. 왜요? 이 방향으로 소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거든. 네. 소통이 안 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냐? 음, 뭐 좀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시간 지나면 뭐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흡인을 하면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베이컨 앙종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베이컨 앙종이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해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베이컨 앙종이 있다 그러면 뭐로 생각해요? 아, 이 사람 관절이 좀 안 좋구나. 아, 예전에 관절에 물이 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관절을 좀 좋아지게 하는 약을 좀 처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베이컨 항정이 많이 불편해.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무릎 꿇기도 힘들고 뭐 불편해. 그러면 이제 흡인을 하는데, 예, 흡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약침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슬개상랑하고 베이컨 항정에는 약침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절과는 소통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관절광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추천하지 않고 특히 베이컨 항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베이컨 항정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원장님 중에서 터진 사람 보신 분 있을 텐데 종아리가 퉁퉁 부어요. 걷지도 못해요. 터져가지고 아래로 쭉 종아리 피복근으로 쭉 내려가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네. 이게 이 안에 있는 액이 쭉 내려가서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입원해요. 대부분 다 입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르마티스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한 활액막이 딱딱한 사람들 노화로 해서 딱딱한 사람들이 부딪혀서 터지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터지거나 주사기로 의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좀 그런 비밀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원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 저는 이제 놓지 마라, 하지 마라가 이제 저의 이제 결론이고요. 음. 또 이제 물이 찼는지를 보는 게 또 이렇게 슬개골 앞에 슬개전 저명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시- 한여병이라고 하죠. 무릎 꿇고 방 닦는 사람들. 제가 임상 초기 때만 해도 무릎 꿇고 방 닦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임상 초기 때만 해도 슬개전 저명랑을 흔히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 베이컨 항종 흡연하면 다시 차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다시 음, 원장님 홍수 때문에 반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네. 홍수가 없어졌어요. 반지하에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뺐어요. 물이 또 찰까요?
홍수가 나면 또 차겠죠. 홍수가 나면 또 차지. 예.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 또 찰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홍수가 안 나면 안 차잖아요. 음. 물이 차는 경우는 어떠냐면, 시간절에 계속 물이 차 있는 사람들은 빼면 또 차요. 압력 때문에 또 찹니다. 근데 실관절에 물이 안 차 있는 사람들은 안 차요. 빼면 안 찹니다. 근데 다시 실관절에 물이 차면 찰 수 있겠죠. 이석태 원장님 이해되셨나요? 음. 거의 어렸을 때만 해도 뉴스에 보면 항상 홍수 때 막, 그렇죠. 막 집에 막 물 차 있고 막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런 이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안 차는데 예전에는 진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보면 뭐 비만 이렇게 내리면 뭐 이렇게 사람들 막 헤엄쳐서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 제가 발목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그쵸? 예, 이렇게 이제 하고요. 네. 그래서 슬개전 점연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좀 자세히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대퇴연골을 좀 볼 거예요. 대퇴연골. 이제 무릎에는, 그렇죠. 대퇴골이 있고, 네. 경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골이 또 있습니다. 대퇴 연골이 있어요. 이렇게. 대퇴 연골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반월판 연골이 있고. 그래서 대퇴 연골을 통해서 이 퇴행하라든지 관절에 안 좋은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반월판을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반월판을 보려면 뭡니까? MRI를 찍어야 되는데, 원장님, 뭐, 한의원 중에 뭐, 한의원에 MRI 있는 사람 없으니까, 네. 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없잖아요. 그리고 MRI는 비싼 기계니까, 이 반월판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에 대칭이 돼 있는 대퇴연골 상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릎에 노화를 날 때 대퇴연골의 연골을 통해서 노화 정도라든지 퇴행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연골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위주로 좀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이 찼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찼는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슬개상랑, 뭐 베이컨 앙종, 슬개전 저명란 요 부분에 물이 찼는지를 좀 보는 건데요. 예, 일단은 슬개상랑에 물이 찼다면 뭡니까? 관절에 물이 찬 거예요. 음. 슬개상랑에 물이 차 있다? 뭡니까? 관절에 지금 물이 차 있다. 음. 그리고 혈액막 비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만성화 또는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활동성 강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베이컨 항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무릎이 안 좋구나. 무릎이 좋은데 베이컨 항종이 있을 수는 없어요. 무릎이 좋은데 베이컨 항종이 있을 수 없죠. 무릎이 안 좋았거나 안 좋거나. 예, 그렇죠. 안 좋았거나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항종을 통해서 아, 이 사람 무릎이 안 좋거나 안 좋거나 예전에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베이컨 항종에 대해서 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슬개전 지방 조직을 슬개전 저면낭에 프레드가 찬 경우에 손상, 다쳐서 또는 마찰 또는 뭐 통풍, 그러니까 류마티스, 통풍, 가슴 통풍에 의해서 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킨의 포인트는 프레드, 활액막, 백근왕종, 예, 스개전, 저면암, 벌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스개전, 스개상낭은 어떻게 봅니까? 아까 얘기했죠. 스개상낭이 뭡니까?
슬개골의 위에 있는 낭이죠. 간단해요. 슬개골이 있고요. 파텔라. 슬개골이 있고, 슬개상 낭. 그렇죠. 슬개상낭이죠. 그래서 네, 초음파를 볼 때는 슬개골 윗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슬개골 윗부분을 보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 여기가 이제 근위부고요. 여기가 이제 원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이쪽으로 해서 마커를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영상이 나왔냐? 슬개골이 쭉 나오네요. 슬개골. 네, 슬개골이 쭉 나왔고요. 어,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뭘까요? 퀘스천.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뭐 피부겠고, 이 부분은 뭘까요? 피하 조직. 아, 피하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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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지방.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의 힘줄, 장축의 영상입니다. 네, 장축의 영상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슬개상 지방 조직이고요. 지금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대퇴전 지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슬개상낭은 어디 있냐? 슬개상 지방 조직과 대퇴전 지방 조직 사이에 슬개상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정상, 보이면 비정상.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 조직, 피하 지방, 대퇴사두건, 네, 이렇게 프로브 이렇게 갖다 딱 됐을 때 피하 지방, 대퇴사두건, 슬개상 지방 조직과 대퇴전 지방 조직 사이에 슬개상낭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측, 외측, 내측, 외측 다 쓸어봐야 돼요. 내측, 외측, 내측, 외측 전체적으로 쓸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경우, 안쪽이라든지 외측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컨 항종은 그냥 그 뒷부분에 이제 비복근과 방건양근 사이에 비복근과 방건양근 사이에 뭐 이렇게 종단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횡단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냥 뒷부분에 베이컨 항종이 딱 근데 베이컨 항종은 금방 아는 게 만져봐도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딱 만졌을 때 뭔가 볼록한 게 튀어나오 예, 뭔가 볼록한 혹이 있고 안에 있을 때 부에코가 있는 베이컨 항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에 물이 찼다. 관절에 물이 찼다라고 하면 뭘 생각했냐? 손상. 다쳐서 물이 찼나? 만약에 다쳐서 물이 찬 경우는 그렇죠. 골절. 그 다음에 그 슬관절 안에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이 찢어지면 출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골절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골이 찢어져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슬관절 안에는 인대가 있죠.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인대가 파열이 되면 물이 찹니다. 그다음에 이 측부인대가 심하게 파열이 되면 내측 측부인대가 심하게 파열이 되면 어 안에 이제 피가 이렇게 좀 찰 수 있어요. 네, 피 플러스 물이 또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될게 이제 불행한 세징으로 해가지고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합판, 전방 십자인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심한 파열은 내측 반합판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또 의미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애들이. 그래서 일단 손상 이후로 만약에 이제 물이 찼다면 어, MRI 찍어봐야 돼. 이거는 전원시켜야 돼. 네, 이거 MRI 찍어야 돼. 왜냐면 골절하고 반합판하고 십자인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초음파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RI를 한번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활동하고 나서 많이 활동하고서 물이 찬 경우는 너무 많이 과활동하면 뭐 예를 들면 전국 일주하는 너무 많이 과활동하면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관절, 관절염, 해행성 관절이 있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이 있거나 그런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연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전에 연골이 손상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연골을 수술했던 적이 있거나 그러면 아구가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연골이 좀 닳아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물이 또 쉽게 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인대가 손상을 해서 좀 헐거워져 있는 경우 또는 측부인대가 좀 헐거워져 있는 경우에도 물이 좀 잘 찹니다. 그다음에 방해성 골룡골림에서 이 연골이 염증이 생기는 방해성 골룡골림 있을 때도 물이 또 쉽게 차고요. 관절 안에 유리체가 있으면 또 물이 또 잘 차요. 음. 그래서 과활동에서 물이 차면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나? 연골에 문제가 있나? 인대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유 없이 물이 차는 경우는 어, 류마티스, 뭐 통풍, 가성 통풍. 그래서 류마티스 때문에 이때가 딱있어요. 류마티스는 20대 여자, 20대의 여자, 20대 여자가 무릎이 물이 찼어. 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운동 안 한대. 류마티스죠. 그 다음에 4, 50대 남자. 통풍은 4, 50대 남자가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더운 여름에 테니스를 막 치고 나서 너무 갈증이 심해가지고 맥주를 벅벅벅 엄청 많이 마시고 딱 자다가 새벽 4시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깼는데 무릎이 딛지 못하겠다. 통풍, 통풍. 그다음에 가성 통풍은 그렇죠. 70대 노인분들. 음. 특히 남성분들이 뭐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남성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70대 노인분들. 70대 할아버지가 왔는데 무릎이 뽀개가지고 무릎이 퉁퉁 벗어왔어. 다치시면 무릎도 안 다쳤대. 자고 나니까 그렇대. 운동하냐고 나숨 쉬는 운동밖에 안 돼. 가성 통풍. 네. 거의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음. 이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가성 통풍을 되게 네, 가성 통풍 같은 경우에 그 되게 좀 흔하게 좀 봤었거든요. 많이 봤었는데 원장님들은 많이 못 보셨나? 저는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의식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흔하게 봤었어요. 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오른쪽 슬 외측에 축구 중에 깔렸대. 봐봐요. 깔렸대. 다쳤대요. 근데 일단은 채워진다 해서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죠. 파랗게 나타났다는 거는 뭘 뜻하냐? 파랗게 나타났다는 거는 손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열이 있을 때 파랗게 나타나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졌다는 거. 파랗게 나타났다는 거는 근력이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이 파열이 되거나 뭔가 파열이 됐을 때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요. 그래서 손상으로 인해서 그분이 파랗게 나타나면 안 좋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깔렸는데 파랗게 나타났죠. 유도 오른쪽이 물까지 찼어요. 네, 이거는 이제 MRI 찍어야 돼요. 네, MRI 찍어야 돼요. 어, 슬관절에 이제 골과 변형이 있는 환자인데 어, 정상인데 오른쪽은 어때요? 이렇게 물이 팍 차 있죠. 슬개상 지원술과 대퇴전 지원술 물이 차 있죠. 반대편에는 물이 전혀 없고요.
한쪽에 물이 차 있죠. 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퇴행성 있는 사람, 퇴행성 관절 있는 사람이 무리해서 물이 차는 거죠. 내측 관절 보니까 이렇게 골격이 툭 튀어나와 있네요. 네, 골격이 툭 튀어나와 있고 상당히 골격도 많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단면이에요. 아까 이제 종축면이 아니고 종단면이 아니고 횡단면입니다. 횡단면으로 내측 외측 봤더니 대퇴전 지방 조직 바로 위에 뭐가 보이죠? 외측 부분 여기에 무에코가 보이죠? 물이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퇴행성 관절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이 좀 불이 차 있는 관절이 좀 많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9세 여성이 열흘 전에 걸레질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횡단면으로 보니까 어, 대퇴전 지방 조직 그 위에 무에코가 쫙 보이죠. 어, 과활동하고 나서 이제 불이 찬 거죠. 네, 불이 찬 건데 어, 요걸로만은 알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관절 상태는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 상태는 좀 보지 못해서 어, 이 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물이 차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대부분 뭐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이 찬 거겠죠. 네. 그리고 약간 보면 이 활액막이 약간 비유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활액막인데 활액막이 좀 비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액막 비유가 있으면 이렇게 활액막이 비유가 돼 이런 게 활액막이 비유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게 이제 활액막이 비유가 된 건데 이게 활액막이 비유가 돼 있다는 건 만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 전부터 걸리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 그랬는데 만성적인 예, 만성으로 봐야죠. 예, 만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는데 예, 무릎이 무릎 상당히 아프고 무릎 굴곡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왜? 묻혀 있잖아요. 묻혀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죠.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음, 무릎 상부가 이렇게 부은 곳은 뭐 세계상당히 물이 찼으니까 세계상당히 물이 찼으니까 부은 곳이 부어 있고 그 부분이 좀 아픈 거겠죠. 네. 일단 완전 굴곡 안 된 거는 물이 차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류마티스 때문에 지금 물이 찬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만약 활동성이 강하면 이 활액막이 엄청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액막이 엄청 부어가지고 판누스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활액막이 엄청 두꺼워야 돼요. 근데 딱 봤는데 뭐 활액막이 약간의 이런 활액막이 약간은 뭔가가 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증, 이 활액막이 염증, 판누스 상태로는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활액막이 엄청 비우돼 있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좀 류마티스 관절에서 좀 안 좋은 무릎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최근에 무리하면서 물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차니까 굴곡 잘 안 되고 물이 차니까 예, 무릎 상부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약을 먹어야 돼요. 무릎에 좋은 약을 먹어야지 무릎이 좋아집니다. 무릎 약을 먹어야 돼. 술관절 보강빵이라 이런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져요. 음. 좀 보자고요. 세계 상랑에 프로이드가 찾는데, 여기서 특이한 소견이 보이는데, 보자고요. 이게 보면, 슬개골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죠. 매끈하지가 않고.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소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소견이냐면, 원래라면, 우리 그냥 이렇게 차입사만, 이거, 슬개골이 이렇게 깨끗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슬개골이 이렇게 깨끗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슬개골이 깨끗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슬개골이 이렇게 돼 있죠. 뭡니까? 골극.
네, 골극, 골극, 퇴행하를 뜻하죠. 그 다음에 세계상랑에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세계상랑 부분이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경관절 시간에도 잠깐 좀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관절에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에코제닉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에코제닉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에코제닉 스팟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부유물이 이렇게 떠다녀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관절 연고 이런 조각들, 미세한 뭐 조각들 이런 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체까지는 아니고 큰 건 아니고 유리체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냐? 아, 관절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예. 그래서 이분은 슬개골 상단에 고육도 심하고 무릎에 물이 차 있는데 에코제닉 스팟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축구하고 나서 부어서 40일 남으니 초음파 검사에 물이 찼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었어요. 어, 두 번 치료하니까 싹 빠졌대. 그렇죠? 너무 무리하고 나서 물 찬 거. 이거는 금방 빠집니다. 네. 이런 경우는 금방 빠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슬개상랑 부분에 물이 막 보이는데 뭔가 하얗게 뭔가 점점점 뭔가 떠다니는데 뭡니까? 아, 부유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쓰관절이 안 좋구나. 쓰관절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게 베이컨 앙종입니다. 네, 지금 보면 오금 뒤에 이렇게 까맣게 해서 내부의 무에코와 시누얼, 얇은 막에 후방명 증가. 예, 전형적인 베이컨 앙종이죠. 베이컨 앙종 이게 쭉 보이고요. 요 원장님 질문은 요거 하얀 거가 뭐냐라고 한 건데, 이건 뭐 이게 섬유 조직이에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컨 앙종 주변에 이렇게 고여코 있는 거는 섬유 조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이컨 앙종.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베이컨 앙종에 대해서. 이 관절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그죠.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에 이제, 그죠. 저면낭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홍수가 나니까. 홍수가 나서 일방향으로 물이 차버려요. 예. 근데 안에 물이 싹 빠져도 안 빠져요. 예. 그냥 홍수 때 반지하라고, 아니, 지하라고 딱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지하. 네, 그렇죠. 음, 지하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관왕정이 있으면 뭡니까? 아, 무릎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무릎이 좋은 사람은 백관왕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약침을 놓으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추천하지 않아요. 네. 보통 양방에서는 이제 흡인을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잖아요. 완전 멸균 해가지고 합니다. 진짜 멸균 잘해가지고 꼼꼼하게. 제가 왜 관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냐면 제 군대 동기가 물 빼다가 군대에서 물 빼다가 무릎 잘랐어요. 무릎 관절 잘라냈어요. 예. 예, 무릎 관절 다 긁어내가지고 다 수술했습니다. 인공관절 박아놨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아, 옛날에 제 군대 있을 때, 야, 물 빼는 거 아닌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물 빼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뭐 물을 빼거나 약침을 넣거나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제 바로 군대 동기가 이렇게 물 빼고 나서 수술한 거 보고 나서, 아,
또 바로 의병제대로 했는데. 지금 금일 레오난 68세 여왕인데 오금이 불편해서 오셨는데 베이컨 왕정이 쭉 보였죠. 이게 베이컨 왕정입니다. 네, 베이컨 왕정. 네, 네, 베이컨 왕정 있는 분, 뭐 슬개상당에 물이 차 있는 분 사람들이 베이컨 왕정 좀 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약 쓰고 예, 이렇게 치료하면 좀 좋아져요. 크기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베이컨 왕정. 그래서 어, 활동량이 너무 많으면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로 인해서 이렇게 활액막이 딱딱한 경화되어 있는 경우도 잘 터지거든요. 터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아리가 퉁퉁 부어. 예, 너무 아파. 입원합니다. 갑자기 오금 뒤가 아프면서 땡땡 부어서 왔는데 베이컨 항종. 봐봐요. 뭐 베이컨 항종은 맞는데 베이컨 항종 안에 요 하이 그죠? 에코제닉 스파 보여요? 보이죠?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 관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액이 부유물이 떠 있는데 이 사람은 관절이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가 쉽지 않죠. 예.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쫙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안 좋았던 사람이고 네. 그날 느낀 거겠지. 좀 오금 부분이 좀 더 만져져서 느낀 거겠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슬개전 저명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슬개골 앞쪽에 슬개골 그 위에 이렇게 이게 이제 힘줄입니다. 이게 힘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대퇴사두건이 이렇게 붙고 나서 이렇게 힘줄이 돼서 슬개건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음. 원래는 이게 하나의 힘줄이에요. 슬개골은 종자골입니다. 힘줄 안에 있는 뼈, 종자골이에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왜 뼈 위에 힘줄이 있어요? 슬개골이 힘줄 안에 있는 뼈예요. 예. 그래서 대퇴사두건에서 이렇게 힘줄 부분이 쭉 가다가 슬개건으로 쭉 갑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야. 하나예요. 그래서 슬개건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저면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슬개든 저면낭에 이제 물이 찬 경우 손상, 타박상으로 인해서 그 활액막 안에 얇은 활액막이 찢어지면 출혈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상이 되고요. 이 대부분 이제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저명량의 손상으로 인해서 핏불에서 물이 찬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싹 소실이 돼요.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 안에 소실이 안 됐다면 이 사람 만성인 거예요. 만성은 물을 빼도 또 찹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음, 만성은 좀 오래 걸려요. 네, 금방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쳐서 마찰. 이게 신여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방닦기 108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생겨요. 그리고 활액막이 만약에 비우고 소견이 보이면 이거는 만성화를 뜻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이 차는 경우 있죠. 뭐, 마티스, 통풍, 가성 통풍에 의해서 이때 활액막이 비우가 돼 있으면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강하거나 통풍이 심하거나 활동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점막이 딱 부으면 활액막 비율을 빨리 봐줘야 돼요. 그래서 비유가 있으면 빡센 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지고 나서 물이 부은 분이에요.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네, 물 차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추제 때문에 이렇게 찬 거죠. 여기 보니까 봐봐요. 대퇴사두건 그렇죠? 이게 뭡니까? 슬개전 지방조직 아니 슬개상 지방조직과 대퇴전 지방조직이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세계 상당히 있다고 했죠? 음, 음. 그 다음에
대퇴사두건하고 피하지방 사이에 뭐가 있죠? 물이 빵 차 있죠. 이게 대퇴전집. 그렇죠. 슬개전 점액난. 요거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손상, 마찰 이유 없이. 좀 줄었네요. 좀 줄었죠. 12월 4일, 12월 16일. 2주 동안에 좀 줄었네요. 그래서 좀 많이 활동하는 사람, 무리해가지고, 예,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뭐 반대편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물이 차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절에 물이 찬 게 아닙니다. 슬개전 지방조직, 아니, 슬개상 점액낭에, 제가, 슬개전 점액낭, 슬개골 전, 슬개골 전, 슬개골 앞이죠, 앞, 안테리어, 앞, 앞, 점액낭. 네. 이제 원장님들은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이 원장님들 포인트예요. 이 지방 조직이, 아까 이렇게 지방 조직이 이렇게, 이게 지방 조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 조직인데, 지방 조직이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 지방 조직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지도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 지방 조직이 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부으면 그래요. 그래서 타박상으로 인해서 붓거나, 봉침 맞으면 이렇게 부어요. 봉침 맞으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였냐면, 치료받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부어 있대요. 물도 차 있고. 뭐 감염을 의심하냐 그랬는데 원인은 봉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침 맞으면 이렇게 지방 조직이 붓고요,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엄청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엄청 빨갛죠. 엄청 체외진환했을 때 엄청 빨갛죠.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을 생각하죠. 왜냐면 지방 조직에 염증이 있고 물이 차니까 염증 때문에 물이 찬 거거든. 감염을 생각하는데 원인은 봉침이죠, 봉침. 네. 근데 뭐 봉침도 뭐 감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양방에서는. 네. 우리는 뭐 봉침의 어떤 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방에서는 아니 왜 멀쩡한 무릎에 왜 벌을 쏴? 벌침을 놔? 어, 그래서 염증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을 다스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원장님이 어 이렇게 부으면 지방 조직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손상으로 해서 부어 있거나 아니면 뭐 벌침 맞아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분 보시면 되게 관절에 골격이 되게 많죠. 관절에 골격이 되게 많은 분이고 그다음에 대퇴형골격 윗부분에 이렇게 슬개상 대퇴전 지방 조직 위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골격이 있고 슬개상에 물이 차 있는 거. 또 요것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물이 찬 건데, 요건 뭐 뒷부분 이제 내측부를 보자 했을 때도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 천층측부인대랑 내측이 천층부인대랑 심층측부인대 사이에 프레드가 차 있죠. 예, 예. 그래서 프레드가 찼는데 요 요거는 좀 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천층측부인대와 심층측부인대 사이에 프로이드가 차 있어요. 프로이드가 이게 차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게 프로이드가 찬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대 손상이 있으면 프로이드가 찹니다. 예, 출혈이 발생. 인대 손상이 있으면 그렇죠. 피부로서 물이 차죠. 그래서 천층측부인대 또는 심층측부인대가 파열이 생기면 프로이드가 찹니다. 예, 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관절액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프레드가 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로 인해서 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서 측부인대 사이에 프레드가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관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프레드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감별하냐? 어, 간단해요. 내측부인대 손상이라면 압통이 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압통이 심하고 손상의 기억력이 있죠. 그래서 손상의 손상의 병력이 있고요. 압통이 심합니다. 관절에 물이 찬 경우는 예, 여기만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세계상낭에도 물이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감별해요. 네. 좀 이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원장님들한테 막 어렵게 안 가르치는 게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면 오히려 임상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쉽게 쉽게. 네. 그리고 어차피 원장님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임상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바로, 이거는 어떤 거고, 네. 이런 건 어떤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많이 익숙해져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케이스들이 다 한의원에서 보는 케이스입니다. 되게 중요한 게 원장님들이 다른 양방의 사람들이 쓴 책을 보잖아요. 한의원에 안 온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한의원에 안 온 경우 되게 많은데 저희의 케이스는 다 한의원에 오는 다 케이스니까 원장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요런 것도 어 연골이 없어요. 연골이 없죠. 연골이 없고 이 대퇴구와 경구 사이에 뭔가 연골이 없죠. 연골이 없다 보니까 예, 요 경우도 프레드가 찬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연골 수술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연골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골이 없고 예, 관절액이 여기에 찬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오금을 봤는데 뭔가 베이컨 왕종이야 라고 했는데 도플러를 띄워봐. 그러면 팡팡팡 뛰잖아요. 베이컨 왕종 아닙니다. 혈관입니다. 베이컨 왕종은 요 위에 있어요. 훨씬 위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거의 피하 조직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의 여기 아래쪽. 그래서 베이컨 왕종 여기 있고요. 요 안에 깊숙하게 팡팡 뛰는 거는 예, 혈관입니다. 그래서 음, 혈관 오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플러 띄워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음. 어? 다시 슬개전 저면왕은 슬개골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대퇴골까지 올라올 수 대퇴골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원장님들이 이제 많이 안 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여기에도 이렇게 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앞에도 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천슬개 저면왕이라고 하는데 다 슬개골 앞 저면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는 천스기와 저명랑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그냥
슬개골 앞에 있는 그냥 저명랑이라고 해버려요. 네. 좀, 좀 대답 되나요? 이석태 원장님? 대답 되셨나요? 됐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제일 활달하게 질문하세요. 이석태 원장님이 항상 활달하게 질문하셔. 항상 감사드려요. 이석태 원장님은 졸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 어제도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집에서 매일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왜 이렇게 맨날 강의 듣냐고 안 해요? 집에서? 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맨날, 원장님 잘하셔서, 뭐, 어제 처방 강의 아니면 근골기 강의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무리 찾는 거 다 했어요? 네, 무리 찾는 거. 그래서 슬개상, 그렇죠. 베이컨 앞쪽. 그다음에 슬개골 앞쪽에 있는 조명랑.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 이제 대퇴연구를 좀 볼 거예요. 네, 대퇴연구를 보는데 대퇴연구를 전체적으로 두께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두께, 그래서 좌우 두께 비교를 해서 퇴행하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얇아있으면 노화, 부분적으로 얇아있으면 퇴행하, 골격이 있으면 퇴행하. 그다음에 통풍, 가성 통풍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께, 네. 그다음에 골격과 그다음에 뭐 가성 통풍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리랑 논문인데 한 2,500명 상대로 이렇게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 20대 층, 30대, 40대, 50대 우리나라 대상으로 한 연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평균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대비 그렇죠. 어, 그렇죠. 95% 이상이면 정상. 95에서 85면 주의. 75에서 85면 두께가 평균 대비 심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를 통해서 어, 볼 연령보다 훨씬 더 얇은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께 측정하는 건 간단해요. 슬개골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최대한 굴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이 대퇴골이 있으면 이렇게 대퇴골이 있으면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대야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대퇴골 이렇게 최대한 굴곡을 시킨 다음에 슬개골 최대한 스관절을 굴곡시켜서 슬개골 아래로 내려보낸 다음에 대퇴골이 이렇게 쓰면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되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퇴연골 관절 연골은 이 배열의 일정에서 초음파가 통과를 해요. 그래서 대도는 신호가 없으니까 검게 나오고요. 뼈는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 가운데, 외측부 평균 내서 두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께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얇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되게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무릎이. 이런 사람들은 좀 무릎에 노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쪽이 엄청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퇴행해요. 한쪽이 얇아져.
한쪽이. 한쪽이 어때요? 한쪽이 엄청 얇죠? 이건 퇴행아. 그 다음에 이런 골극. 뾰족 튀어나온 게 골극. 음, 이것도 퇴행아야. 그리고 또 포인트. 요 골극이 만약에 안쪽에 골극 있잖아요. 안쪽에 이렇게 골극 있으면 만약에 내측 안쪽에 이렇게 내측 부에 이렇게 골극이 있으면 내측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외측 부에 골극이 있으면 외측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봐야 돼요. 봤어요. 내측에 이렇게 골극이 딱 있죠. 거기 있으니까 내측 보니까 이렇대요. 이렇게 골극, 퇴행아 이렇게 뚝 뚜렷하게 보이죠. 같이 연관돼서 딱 보일 수 있어요. 아, 연관돼서 딱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보자고요. 73세 여왕인데 이렇게 뼈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쵸. 골격도 심하고 안에 있는 연고도 거의 부러뜨려져 많이 도출이 됐네요. 퇴행성 관절이 많이 심각하고 지금 보니까 대퇴연고 사이에 하얗게 뭔가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칼슘 피로인산, 칼슘 피로인산이 침착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칼슘 피로인산이 침착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가슴 통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통풍이 있으면 이 대퇴연고를 봤을 때 특징이 통풍이 있으면 어, 이중 윤곽 신호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층이 엄청 두껍게 나와요. 통풍이 있으면 엄청 두껍게 나와요. 네, 엄청 두껍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슘 피로인산은 연골 안에 이렇게 고액고가 이렇게 나타나요. 잠깐, 예, 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자. 제가 그 통풍 케이스가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볼게요. 네, 통풍 케이스 그 이중 윤곽이 뚜렷하게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있었는데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한번.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중 윤곽이 뚜렷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좀 찾으려고 못 찾겠네. 이중 윤곽이 뚜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항상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없네요. 아, 이게 이중 윤곽 뚜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 딱 보면 딱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없네요. 어, 어,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중 윤곽. 네. 통풍 케이스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통풍 케이스. 찾았습니다. 와, 겨우 찾았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중윤곽 쫙 나오죠? 이렇게 이중윤곽이 쫙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중윤곽 쫙 나오죠. 예. 그래서 통풍 케이스에 슬개상당히 물이 빵 차 있죠. 슬개상당히 빵 차 있고, 이 관절 주변이 다 부었어요. 예. 관절 주변이 다 부었습니다. 슬개상당히 물이 빵 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중윤곽이 나타납니다. 여기 선이 하나 더 보이죠. 이렇게. 예. 이게 통풍 케이스. 아, 무릎은요, 최대한 굴곡시켜야 돼요. 무릎은 최대한 굴곡. 최대한 굴곡 갈수록, 네, 대퇴 연구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풍 이중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니, 네, 최대한 굴곡하는 게 더 잘 보여요. 네, 최대한 굴곡하는 게 원장님은 오류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네. 그 다음에 이중곽 뚜렷하고요. 네, 그리고 가선 통풍일 때는 안에 고에 침착물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 원장님들이 이게 빔이 이렇게 흐릿한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젤을 잘 못 맞추거나 초음파 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각도가 못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부분이 뿌렷하게 뭔가 나오면 뭔가 영상이 좀 잘못,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젤이 좀 부족하거나 뭐 아니면 공기층이 안에 섞었거나 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잘하면 또 없어져요. 이런 거. 골극. 보이시죠? 대퇴연골의 골극. 그래서 이렇게 골극 있는 얇고 골극.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주면 내가 이렇게 얇구나 해서 아 진짜 내가 안 좋구나라는 걸 금방 환자분들이 압니다. 피하 지방에 이렇게 석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피하 지방에 있는 석회는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뭐 네, 별거 아니. 뭐 통증도 없고 뭐 어떤 크게 야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에 있는 석회는 별거 아니다. 예, 세포가 이제 변성이 돼서 그런 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뭐 암으로 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원장님도 보실 때 이렇게 여기 얇아져 있거든요. 얇아져 있습니다. 요거는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끝부분은 좀 얇아져 있어요. 얇아져 있습니다. 요거는 치는 거 아니에요. 두께 측정할 때. 이렇게 가다가 확 얇아지잖아요. 새 부리 모양. 요거는 치는 거 아닙니다. 두께 측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두께 측정하실 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슬개상당에 물이 차 있고 골극이 있고 봐봐요.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슬개상당에 물이 차 있네요. 대퇴연골에 골극이 있네요. 뭐 뒷부분에서도 하겠지만 내측 부분에 골극이 심하고 연골이 풀어지는 데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관절액이 빠져나간 거예요. 관절액이 빠져나가. 이런 경우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 슬개상당에 물이 차 있고 대퇴연골에 골극이 있고 딱 보이시죠? 아, 네. 이 뒷부분은 뭐 다음에 하는 거겠지만 네, 이 정도 하면 오늘 감이 좀 잡혔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질문 주시면 좀 질문에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논문에는 2, 30도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좀 빔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대퇴연구를 수직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1시간 한 3, 40분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일찍 끝났네요, 오늘. 오늘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었는데, 항상 제 예상보다 항상 많아서 문제였는데, 오늘은 다행히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뭐, 질문사. 베이컨 항정은 최,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에, 맞아요. 네, 최대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주변에 약침 맞고 한약 치료하면 좋아져요. 네, 그 주변에다가. 네. 통풍으로 손이 하나 더 보이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통풍 치료해야죠. 통풍으로 손이 하나 더 보이면 통풍 치료해야죠. 무릎 뒤면에 베이컨 항종 말고는 관찰할 거 없습니다. 흡인도, 일단은 흡인을 할 때 18게이지, 아니, 23, 21게이지 이런 걸로 쓰셔야 돼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1cc짜리 주사기 꼭 못 씁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20cc 주사기를 쓰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흡인을 안 해보시면 모를 수 있는데, 봐봐요. 베이컨 앙종에서의 주사기를 빼낼 때는 cc가 20cc는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사기가 커지면 바늘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지 흡인이 돼요. 그래서 보통 흡인할 때 20cc, 21게이지로 흡인을 하거든요. 23게이지로는 흡인이 안 됩니다. 10cc 주사기 23게이지는 흡인을 할 수 있는데 20cc 주사기로는 23게이지를 넣으면 흡인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모르겠어. 원장님 힘이 너무 세면 뺄 수 있는데 못 빼요. 네. 그래서 대부분 20cc 주사기로 21게이지, 대부분 18게이지 이런 걸 씁니다. 네. 네. 흡인하면 확실히 좋긴 좋은데 세계상랑의 가이드를 안 하는데요. 다시 세계상랑에는 제가 가이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계상랑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세계상과 벨거나중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세계상랑 위쪽으로요? 어, 세계상랑에 약침 들어가면 좀 안 좋죠. 근데 세계상랑 위쪽에 그 근육이잖아요. 중간간근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간근에 약침을 놔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정말 죄송한데 척성혈을 모르겠어요. 척성혈 자리가 잘 모르겠어요. 척성혈이 뭐죠? 제가 척성혈이라는 거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척성혈이 뭐죠?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다 까먹어가지고 대퇴직근하고 대퇴직근하고 세계 접하는 혈자리인가? 예, 거기가 척성혈인데 최동 원장님 척성혈 자리 약침 주입 이부에 세계상랑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원장님이 대퇴직근하고 세계가 접하는 부분은 대퇴사두건이기 때문에 세계상랑은 관계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정맥이 막혔는지 칼프를 그렇죠. 종아리를 쥐어짜서 무릎 뒤에 정말 불편한지 보는 것 같아서
무료 후면, 최근호 원장님 질문에 무료 후면에 베이컨 항정 말고 관찰할 게 없나요? 특별히 관찰할 게 없습니다. 정맥이 막혔는지 종아리를 쥐어짜서, 이거는 제가 보는 거, 저는 안 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는 안 봐요. 예, 저는 그거 안 봐요. 그렇게까지, 그건 안 봅니다, 제가. 아마 뭐, 하지정맥류 관찰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최기동 원장님 말하는 거는 그, 하지정맥류 이렇게 관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하지정맥류는 흉부외과 질환이라서 저는 이제 근골계라서 그거 안 봐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대퇴직근, 슬개구 접하는 부위 혈자리 요거는 대퇴사두근에서 약침 넣어도 상관없고요. 네. 제가 하지정맥류 요거는 초음파로 보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슬개상낭에 약침 들어가면 좀 찝찝하죠. 네. 그렇죠. 이 그쵸. 약침이 어떻게, 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소독을 어떻게 잘했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좀 찝찝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흡인도 권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개념 좀 잡히셨나요? 그리고 오늘 다음번에는 이제 내측부, 외측부, 네, 그다음에 세계 전반부 하면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원장님들이 또 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 케이스입니다. 실제 다 케이스라서 이 케이스를 이게 내가 마치 진료한 것처럼 케이스를 좀 보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